이 땅은 현재 1년 6개월 만에 평당 70만원에 산 땅이 평당 2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없지만 현황도로가 있는 땅은 가치가 숨겨져 있어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나오는 물건도 가끔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이나 면단위 지역에 대해서 현황도로에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현황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람이나 농기계, 차량이 통행 중이고 이용 중이어야 하기에 만약 통행이 없다면 현황도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현황도로를 모르고 확인도 안 한 사람은 본인 땅이 지적도상 맹지로 알았는데 현황도로로 인해 건축이 가능한 땅이란 것을 매도 후에 알게 되어 맹지값으로 팔았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기에 반드시 현황도로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도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토지에 도로가 접해 있는지, 그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건축물을 짓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듯이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하고 이 맹지에는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어서 토지 투자 시에 주의해야 할 요소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도로가 건축법상으로 인정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를 볼게요.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예정도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과 자동차가 모두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라는 거죠. 그림과 같이 도로의 폭이 4m 이상 되어야 하고 또 하나 건축물의 출입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 당해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땅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2m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약 600평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로가 4m 미만일 때는 아예 건축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건축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 땅과 인접한 도로가 폭이 4m가 아니라 2m일 때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내 땅을 2m 후퇴해야 합니다. 도로의 폭을 4m로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 반대편의 토지 또한 동일하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2m 도로일 때 중심선으로부터 도로까지는 이미 1m가 있으니 내 땅에서는 1m를 더 후퇴해야 하죠. 바로 그 후퇴한 지점을 건축선이라고 하는데 이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영향을 줍니다. 도로 때문에 후퇴한 면적은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토지주가 많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 시에 도로가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토지를 보면 골목이라든지 막다른 도로 옆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의 넓이가 결정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도로의 너비가 2m이어야 하고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3m,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총 35m 이상일 때는 무려 6m의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면지역에서는 4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차의 진입을 위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겠죠? 이렇게 건축법상 도로가 있다면 다른 종류의 도로도 있겠죠.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현황도로는 지적도상의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뜻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개인이 소유하는 도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서나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도는 개인이 소유하는 도로로 지자체에 등록된 경우에는 승낙 없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들은 개인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문의를 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 시 그리고 건축 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투자하려는 토지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당연히 활용 가치가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어떤 도로가 붙어 있는지, 폭이 어떻게 되는지, 토지의 건축선은 어디서부터인지 등의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시고 살펴보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토지 투자를 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 한 4억 6, 7천대 사가지고요, 한 8개월 만에 8억 4천만 원에 팔았던 실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토지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황도로죠. 바로 이 현황도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야 될 땅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황도로를 통해서 수익을 본 그런 실제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임장을 다니다 보면 개발이 되지 않은 면 단위 시골에는 현황도로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땅을 보러 갔는데 포장된 길이 있다고 해서 이 길이 무조건 도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황도로일 수도 있고 사도일 수도 있기에 공도가 아닌 이상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는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현황도로란 지적소상의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현황도로는 현황도로에 같이 붙어 있는 땅이 현황도로의 주인이라고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현황도로를 판단하기에는 생각 이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간혹 지자체별로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 허가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실제 매매했던 예를 들어봅니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3존리 땡땡땡 번지입니다. 2020년 9월 15일에 매입한 땅인데요. 이 땅의 특징은 입지 분석상 너무나 위치가 좋았어요. 도시지역 자연녹지고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 한 651평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지목은 가순으로 되어 있고 도로가 없는 땅이지만 실제 마을이 있고 마을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리적인 위치는 송산 그린시티 남측지구 184만 평,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와 거의 접경되어 있는 위치이고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송산 마도아시에서 직선거리 600m 떨어진 최적의 장소였고 주변 시세는 평당 120만원 가량 하는 땅이었고 특별히 이 주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던 중 이 땅에 대한 매도 문의가 왔습니다. 대표님, 혹시 3존리 땅 한번 보실래요? 도로는 없는데 현황도로로 되어 있고 주변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인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그럼 집원을 보내줘 보세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연락 온 집원을 확인해 보며 한박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홍 이사님, 이거 혹시 평당가가 얼마예요? 평당 70만원이라고 하네요. 지주가 84세라 연세도 많으셔서 금매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전 표준관리를 하면서 로드뷰로 보니 현황도로가 있지만 길의 폭이 좁고 배수로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싼 이유가 있네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땅에 저의 마음은 이미 꽂혀 있었습니다. 평당 100만원 정도만 하는 땅만 나오면 3존리 땅은 무조건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타임이었는데 그것도 70만원에 나와서 그냥 바로 3존리로 임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 역시 아주 훌륭한 땅이었습니다. 향후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면 이곳은 평당 몇백만원 넘어가는 땅임을 확신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아시와 가깝고 산업단지가 거의 붙어있는 이 땅은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만들어지는 산업단지 중 한 곳이었기에 기대는 충분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대부분 고속도로 아래쪽을 파서 토끼굴로 만들었는데 오직 이곳에만 고속도로 위를 지나가는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 바로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땅 옆으로 나오는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땅은 매입할 때는 순발력 있게 계약금을 바로 입금해야 할 때도 있지만 충분히 시간을 끌어도 될 곳이 있습니다. 아직 송산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송산 토지에 대해서 가치를 너무 낮게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송산 그린시티는 전국에서 가치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신문에 날 정도지만 2020년 경에는 불이 붙기 전이었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공이사님, 이거 물건을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럼 지주번호 드릴 테니 대표님이 전화해 보시고 가격 내고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버리시지요. 제가 봐도 도로가 없어서 팔기 어려운 땅입니다. 혹시 잘 되시면 수수료 좀 챙겨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홍 이사님을 통해 지주 전화를 받고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땡땡 선생님 되시죠? 3전 2땅 내놓으셔서 확인 후 전화 드렸습니다. 매수할 의사가 있는데 조금만 더 깎아주시면 바로 계약할게요. 그러자 어르신께서 아 그래요? 얼마를 깎아드려야 하나? 평당 2만원만 낮춰주셔서 평당 68만원에 하면 바로 입금시키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계약 일자를 잡았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송산에서 사시다가 서울로 이사 가셔서 시세를 전혀 알지 못했고 주변 부동산에서도 주변에 거래 내역이 없어 적정 가격을 몰라 70만원에 내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약 당일에 지주인 심땡땡 선생님 사이가 같이 오셔서 주변 시세를 부동산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평당 68만원에 한 것을 주변에 보니 75만원이면 충분히 팔 수 있다고, 75만원 아니면 절대 팔지 않고 그냥 돌아가겠다는 굳은 의지로 버티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8만원이 올라간 것입니다. 저도 이대로 물러설 수 없기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땅을 사기 위해 모든 스케줄을 비우고 왔고 이미 전화해서 평당 68만원에 계약하기로 하고 왔는데 당일날 와서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저도 양보할 테니 73만원에 하는 걸로 해주시지요. 아님 저도 포기하고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사위는 한참 고민하시더니 그렇게 합시다 하고 시원스레 계약 도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은 현재 1년 6개월 만에 평당 70만원에 산 땅이 평당 2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없지만 현황도로가 있는 땅은 가치가 숨겨져 있어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나오는 물건도 가끔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이나 면단위 지역에 대해서 현황도로에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면단위 이상 도시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를 갖추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현황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람이나 농기계, 차량이 통행 중이고 이용 중이어야 하기에 만약 통행이 없다면 현황도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현황도로는 포장 상태에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현황도로라 하면 비포장도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주나 누군가에 의해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다고 해도 현황도로로 인정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장도로를 지자체에서 실시한 것이라면 사용승낙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포장한 경우라면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고 지자체에 꼭 문의는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표시가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도로관리대장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모든 도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지만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리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현황도로가 길게 되어 있다면 현황도로는 하나의 필지가 아닌 개개인의 필지가 여러 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이 없을 때는 지적도를 발급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곤 했지만 요즘은 휴대폰으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현장에서 지적도와 현장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적도에서는 맹지인데 현장에 와서 확인해보면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현황도로는 있는데 라는 말을 합니다. 즉 맹지이지만 현황도로가 있어서 맹지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원이나 지적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카카오맵, 로드뷰를 활용하면 현장에 가지 않고 현황도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현황도로를 모르고 확인도 안 한 사람은 본인 땅이 지적도상 맹지로 알았는데 현황도로로 인해 건축이 가능한 땅이란 것을 매도 후에 알게 되어 맹지값으로 팔았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기에 반드시 현황도로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도로의 지목은 도자가 아닌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현황도로는 답, 전, 임야 등
다양한 지목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 자체도 도로가 아니기에 현장에 가서 길이 있다고 해도 지목을 꼭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현황도로의 소유권은 보통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개인의 토지로 편리상 이동하기 위해 만들었기에 개인의 소유가 많지만 국어나 하천이 현황도로일 수 있기에 국가의 소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개인의 소유일 경우 지적도로를 확인해 보고 도로 부분이 분할되어 있다면 현황도로라고 해도 지적상 도로이고 공도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